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중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게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슬라이드쉐어라든지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하시면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게임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그 저희 서비스에 관한 소개라든지 그거를 이제 활용한 좀 더 이제 추상적인 설명이 좀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아키텍팅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AWS와 데이터 분석이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게임 이벤트 시스템을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 중 한 분인 블루홀에서 테라랩 로그 관련 분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시면서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신 다음에 어떠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시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에 게임 서비스에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항상 로그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그 만들어진 로그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저장된 데이터 로그들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고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더 통찰력 있는 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 그 게임에서 변화를 이루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저희가 뭐 데이터 분석 쭉 하면 대부분 이제 배치성으로 돌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이템을 구매한 그 유저의 수가 얼마인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어떤 특정 순간에 그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템 구매한 유저 수뿐만 아니라 플레이 시간이라든지 PVP 모드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일 것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현재 전투 게임에서 현재 어떤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비정상적인 유저들 왜냐면 이제 모바일이란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메모리 해킹부터 해가지고 패킷 같은 거 수정해서 이제 해킹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얼만큼 이제 기대한 만큼 유저를 끌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한 예를 들면 레디5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어폴이라는 게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멀티플레이 게임이고요. 슈팅 게임입니다. FPS 슈팅 게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게임을 처음 개발하셔서 서비스 하실 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이 한 판이죠. 한 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왼쪽에 어디서 어떻게 누가 살고 뭐 죽였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축구 게임도 결과를 보면 나중에 어떤 이제 공격 패턴을 그리고 있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AWS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실시간 격전 지도를 게임 중에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중에 어디서 더 많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플레이어들한테 기능성을 더 추가를 해준 거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생성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 그걸 수집 저장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공유한 다음에 협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생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기기들로부터 데이터는 생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처리량을 가지게끔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집, 저장, 뭐 계산 분석, 공유 협력 이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필요한 리소스가 많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하는 데 좀 제한적이죠. 이런 것들을 제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다양한 고민을 해가지고 프로덕트를 냈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일단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데이터의 집합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이랑 인프라 사이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큼 데이터가 쌓일지도 애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가면서 그걸 맞춰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수준의 부하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제 높낮이가 다른, 어떨 때는 많지만 어떨 때는 적은 그런 데이터의 인풋이 그다음 프로세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정형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비정형적인 데이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조합해서 이제 그 데이터 소스로서 모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AWS는 이제 사실상 거의 무제한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환경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제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디맨드 인프라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켜두시고 안 할 땐 꺼두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좀 더 이제 비용을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우 다양한 부하를 매우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하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어떤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 그에 맞게끔 그에 맞게끔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형, 비정형 뿐만 아니라 스트림 데이터 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구 및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피드백을 저희는 매우 많이 바라고 있고요.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계시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피드백으로 바탕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서비스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강기현 데이터베이스인 RDS도 있고요.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너모디 같은 것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간소화하면 이렇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시각화하는, 이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매핑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수집하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키네시스 파이오스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저장하고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진 다시 한번 찍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자료가 공유될 거기 때문에 공유될 겁니다. 그래서 좀 놓치시더라도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AWS에서 제공하는 많은 인프라 관련 서비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합하면 게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미 어떤 인프라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들 혹은 구축해 놓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코어 부분부터 뜯어서 바꿔버리겠다라는 건 좀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를 하실 때 좀 메타 게임 기능부터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 게임이라는 거는 코어 디자인이라든지 코어 루프라든지 코어 로직이랑 상관없이 좀 더 주변에 사이드로 붙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일 로그인 보상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 옆으로 막 흘러가는 장막 뉴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시스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벤트 시스템 그런 데서도 먼저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게임 이벤트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인게임 이벤트 시스템이 중요할까요? 저희 고객 중 한 분이 익명으로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사용은 허락을 받았고요. 익명으로 사용성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고객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매출이랑 DAU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의 특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가죠. 앞서 저희가 키노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게임의 특징으로는 한 6개월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지 봤더니 이런 어떤 이벤트를 같이 진행했던 겁니다. 첫날이 아니죠. 처음 런치 후에 미디어 광고를 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부스트업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유닛을 추가한다든지 어떤 내부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이런 이제 매출 향상을 얻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인 리텐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콩그리게이트라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하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정리한 발표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확인하면 보시다시피 101에서 250번의 플레이를 해야 한 분들이 12%의 매출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즉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을 진행한다는 말은 그만큼 리텐션이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리텐션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이게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걸 이제 자료를 만드셔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고객 사례가 있는데 보시면 22만에서 21만 사이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2, 3일 만에 2만이 떨어집니다. 10%나 떨어진 거죠. 이게 DAU가 떨어진 거거든요. DAU가 10% 떨어지면 그만큼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봤더니 푸시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고객은 그때 뭐 오토스캐닝이라든지 HA라든지 그런 구축을 안 해놨기 때문에 푸시 서버에 장애가 있으면서 2, 3일 동안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든 다시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이벤트도 돌렸지만 결국 DAU 복구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시 메시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반에어십이라는 푸시 전문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집계한 자료를 보면 푸시 인게이지먼트가 하냐 아냐에 따라 가지고 거의 2배 가까운 리텐션 레이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게임 이벤트 시스템을 디자인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요구사항으로 잡은 게 이렇습니다. 스테이지 방식의 캐주얼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는 특정 스테이지에서 아이템 획득률 상승 및 스테이지 아이템 할인, 그 다음 난이도 상승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매일 혹은 일정 주기로 반복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순간적인 접속 증가로 인해 인프라의 높은 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13시부터 18시까지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 13시에 18시에 이벤트 개시와 종료 관련된 플래그를 세팅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람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푸시 메시지 전송은 SNS를 통해서 푸시 메시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후 각각의 이제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로그들, 액티비티들은 키네시스 파이어소를 통해서 모이게 되고요. 아마존은 S3에 저장된 다음에 람다에서 처리 후 최근 많은 사용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일라스터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후 데이터 분석가들은 근실시간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먼저 13시, 18시 이벤트 개시 종료, 그 다음에 처리한 부분에서 사용된 람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통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서버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리지 않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면 거기서 이제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주게 되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고 쉽게 이제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서버가 있으면 그 안에 코드를 올려야 되고요. 그죠? 그런데 람다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만 올리시면 서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코드만 작성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두시면 그 코드가 이벤트를 받아서, 이벤트라는 건 특정 리퀘스트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벤트 트리거들이 뭐 비동기적 혹은 동기적인 직접 호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SDK나 아니면 HTTP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특정 코드가 실행되게끔 하는 서비스가 람다입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으로 확장하는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 때 이게 이벤트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기반의 감사, 그다음 분석, 그런 걸 수행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람다의 이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할 서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서버 관련된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리소스가 줄어듭니다. 그냥 코드만 업로드 해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퀘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아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스케일이라든지 HA 같은 구성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이하의 미터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코드가 실행된 시간만큼 가금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100ms 단위로 가금이 되고요. 계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혀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람다 화면이고요. 네, 보시면 코드가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보시는 업로드 zip 파일을 통해 가지고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패키지. 예.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언어로 해서 파이썬 2.7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노드.js, 그다음 파이썬, 자바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메모리랑 실행 시간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또 지정한 만큼에 따라서 가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코드가 얼마 정도 실행 시간이 된다라는 추측을 하시고, 그다음 타임아웃 같은 걸 걸어두시면 그 이상으로는 가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13시에 이벤트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구사항 중에 이벤트 시작 전 인프라를 확장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게임 서버를 2대만 운영하시다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서버를 좀 더 켜두셔야 되는데요. 예, 그거를 람다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매우 23줄의 코드로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람다가 아니라 그 인스턴스를 늘리는 전용 서버를 둔다든지, 예,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람다 함수 스케줄링이 지원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12시 반에 혹은 12시에 13시에 예, 이게 람다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스케줄 익스프레션은 이제 크론 잡에서 사용되는 예, 문법이 지원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마다 실행이 되어라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데이터 수집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면 디바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들이 다 이제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게임 회사에서 있었고 서비스 개발도 하고 서비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데이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모아두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프카라든지 많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를 쓰게 되는데요. 키네시스에서 지원하는 게 매우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키네시스 파이오스에 좀 더 집중할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그 외에도 스트림이랑 애널리틱에서 3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키네시스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용하신 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스트림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아마존 키네시스라고 해서 이 스트림만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리인벤트에서 파이오스가 출시되면서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름이 스트림스랑 파이오스로. 그리고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예, 애널리틱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키네시스는 데이터를 계속 쏴주면 자기가 이제 특정 시간 동안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고 나중에 그거를 다 당겨가서 어떻게 프로세싱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파이오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파이오스는 기존에는 저희가 디바이스에서 뭔가 로그가 발생했을 때, 액티비티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보내면 키네시스 스트림 뒤에서 KCL을 사용한 혹은 어떤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로그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씩 들어가게 되죠. 하나씩 들어가게 된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서버라든지 프로세스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파이오스는 여기 처리한 부분을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바로 S3 혹은 레드시프트에 바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어떠한 이점을 주냐면 기존에 이제 스트림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는 요 사이에 이제 프로세싱을 할 인스턴스가 필요하다 했는데요. 얘가 어느 데이터까지 내가 가져왔고,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가 이제 다운됐습니다.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켜져가지고 다시 재프로세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내가 언제 어느 데이터를 어느 로그까지 내가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해야 되고요. 그럼 그걸 다시 리트라이하는 로직이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로직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쉽게 해주기 위해서 KC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조차도 인스턴스 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HA 구성은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함을 저희가 듣고 개선한 게 파이오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예. 좀 더 뒤에 가시면 제가 좀 더 이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파이오스랑 키네시스 스트림 뭘 써야 될까요? 예, 보시면 아마존 키네시스 스트림은 로그가 들어왔을 때 KCL 혹은 어떤 특정 프로세싱을 위한 인스턴스가 처리를 한 다음에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키네시스고요. 이제 새로 추가된 키네시스 파이오스는 들어왔을 때 아무런 인스턴스 필요 없이 바로 SSD랑 레드시프트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분석 툴들이 대부분 이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고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 툴들이 가지고 계실 때 그 데이터 소스를 S3나 레드시프트로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예, 그 앞단의 과정을 매우 간략히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저희 이제 남은 게 이 부분이죠. 일라서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이벤트 전후로 해서 발표한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 보시는 엘크 스택이라 해서 최근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매니지딩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엘크를 사용하실 때 그 일라서치를 세팅하실 때 생각보다 이제 클러스터링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콘솔에서 버튼 클릭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 조합해서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데모를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 결과를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일라서치 사용 후 키바나라는 거는 일라서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시각화하는 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봤더니 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벤트 기간 내 탑 10 결제 유저들입니다. 예, 이거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탑 10 결제 유저들은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경험으로는 거의 한 10%, 20% 혹은 그 이하의 퍼센테이지를 가진 탑 결제 유저들이 정말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필터링 해가지고 정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결제가 발생한 횟수 및 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벤트 대상 아이템의 획득률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전체 아이템 획득 횟수가 있는데 3번이 이벤트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희 조건으로는 분명히 이벤트 아이템이 더 많이 드라이브 돼야 되고 그럼 유저들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하지만 다른 아이템들이랑 같은 카운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어떤 로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이제 프로세싱한 다음에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게임 내 비정상적인 사용성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 이벤트 아이템 드랍률이 많아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직 에러를 확인해서 바꿀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아이템 획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방 물론 로직에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로직에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한 거고 이걸 이제 개선해 가지고 향후 이벤트에 반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기간 내 탑 10 결제 유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VIP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최대 효과를 위해서 실시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위험하지만 실시간적으로 수치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벤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얻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의미 있는 게임 서비스에 변화를 했을 때 그게 더 나은 결과를 갖다 줄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블루홀을 모셔가지고 테라렉 로그 분석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홀의 이의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테라랭 로고 분석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테라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북미 테라 유저 포럼에서 이제 게임이 느리다는 그 글을 보고 이제 서버나 이제 게임 컨텐츠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여기에는 이제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클라이언트 로그를 이제 수집을 해보기로 하였는데요. FPS나 대륙 ID 채널 같은 위치 정보 같은 이러한 정보들은 매 초마다 수집을 하고 이러한 정보들과 함께 직업, 종족, 성별, 그다음에 하드웨어 정보 같은 것들을 조합을 하여서 이제 2분 동안에 그 제이슨 포맷의 데이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 사이즈와 유저당 이제 보내는 1시간에는 보내는 로그의 건수를 이제 파악해 계산을 해보았을 때 1시간 정도는 약 6기가 정도 로그가 쌓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에 6기가라면 하루에 한 144기가, 한 달이면 약 4테라 정도에 달하는 로그의 사이즈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달에 4테라에 달하는 용량이 로그가 쌓이는데 그럼 이제 서버를 어떤 스펙에 맞춰서 몇 대를 구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그럼 또 쌓았으면 이제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될지 좀 막막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AWS가 이제 사용한 만큼 비용만 내면 되고 필요할 때 또 바로바로 띄울 수가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AWS는 참 많은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저희에게 적합한 서비스는 무엇일까 했는데 저희는 이제 키네시스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스트링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KCL을 이용하여 키네시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S3로 저장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로그의 사이즈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예상 가격도 한 달에 한 $40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테라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되는데요. 뭐 AWS SDK도 있을 거고요. API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도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냥 REST 인증을 통해서 바로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수집을 해보기로 했어요. 테라 클라이언트에서 2분 동안에 만든 제이슨 데이터를 10분에 한 번 보냅니다. 10분 동안 그러니까 유저당 5건의 데이터가 키네시스로 보내지게 되고 그 EC2에 KCL 대문을 띄워서 키네시스로부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갖고 와서 이 데이터를 S3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이 데이터가 아까 2분 단위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를 다 초당 데이터로 다 변환을 한 다음에 S3로 저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에 한 건이니까 초당 데이터라면 약 120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이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KCL이 현재 키네시스로부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스트림 데이터를 갖고 왔는지 표기하기 위한 이제 체크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가 약 5억 건씩 쌓이고 있었고요. 사이즈로는 한 500에서 600기가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루에 5억 건씩 쌓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서비스 여기에 지금 레드시프트가 빠지긴 했는데 참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쓰면 좋을지 고민을 했다가 선택한 건 이제 타조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블루홀에는 이제 분석가분들이 계시는데 분석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익숙한 언어인 SQL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됐고 JDBC나 ODBC 같은 그 DB 커넥터를 제공을 해서 DB 클라이언트 소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도 가능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빅데이터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제 잘 관리할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네, 이제 타조를 띄우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EMR을 선택을 했고요. 마스터의 M3 엑스라지 한 대와 코어의 C34 엑스라지 5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S3로부터 직접 가져와서 이제 바로 분석을 했고요. JDBC 커넥터를 이용해서 DB 클라이언트 툴도 제공을 하였지만
EC2 별도의 EC2를 하나 띄워서 여기다가 이제 아파치 제플린과 올챙이도 이제 세팅을 해서 다양한 분석 환경을 또 제공을 한번 해봐서 피드백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한 500기가 정도의 데이터였지만은 그 타조에서는 이제 다양한 압축된 데이터도 이제 분석이 가능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500기가의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을 이제 넣었는데 저희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UTC 1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S3 distcp라는 EMR 커맨드를 이용하여 약 100에서 한 200메가 단위 정도의 이제 데이터로 스냅피를 압축하여 다른 S3 버켓에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4주 정도 되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 보니까 데이터가 한 10테라 정도 되고요. 파일은 한 16만 개 정도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3 distcp라는 커맨드를 이용하여 압축을 해보니 파일은 한 5,300개로 줄어들었고, 네, 파일 사이즈는 한 1테라 정도로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운데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FPS를 가지고 프레임 기준으로 이제 쾌적부터 불쾌, 매우 불쾌와 같은 다양한 이제 그 구간을 나누고요. 일정 기준 이하의 불쾌감을 느끼는 유저들의 표본을 뽑아서 매우 불쾌하거나 또는 매우 불쾌한 지역들을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이 X축은 이제 시간대별 이제 위치 정보고요. 이 숫자들은 이제 위치 정보 지역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Y축으로 보이시는 거는 FPS고요. 여기 보이시면 지금 116번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F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고사양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만을 접수한 유저도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유저가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 불쾌감을 느끼는 거는 이렇게 한 5번 정도의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실제로 느려서 실제로 느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체감에 의한 불만이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좀 안 좋은 프레임들을 찾아내서 저희는 이제 패치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지역별로 이제 불쾌감 또는 매우 불쾌함을 느끼는 유저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북미를 이제 성공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 세계에 대한 지금 로그를 다 수집을 하려고 구축하여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 하루에 650기가 정도 들어오고 있고 러시아나 유럽도 거의 한 300기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로그에 대해서 이제 타입을 계속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렉로그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자동 감지하려고 그러한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유관부서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분석이 잘 끝나면 다행인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실수이긴 한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EMR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밑에 코어가 C3 4X라지다 보니까는 EC2 프라이스랑 EMR 프라이스를 합치면 한 대당 약 1시간에 1달러입니다. 그러면 이제 5대를 1시간마다 쓰니까 5달러씩 24시간을 저희가 계속 켜놨던 거죠. 근데 또 하루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분석하는 동안 이렇게 24시간 풀가동을 했더니 실제로 분석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할 텐데 나머지를 다 켜놨으니 한 15시간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EMR을 좀 다시 세팅을 했는데 세팅할 때 마스터 한 대와 이제 코어 한 대만 두고 나머지 4대는 매일 아침 출근 한 30분 전에 젠킨스를 이용하여 스팟 인스턴스를 이제 비딩하여 할당받았습니다. 네, C3PX라지 입찰가 범위는 이제 리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버지니아 쪽에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 입찰가 범위가 한 0.16에서 0.19 정도, 온디맨드가 0.8인 거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퇴근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버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대의 인스턴스를 다 이제 반납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적용 전에는 하루에 한 EC2 비용 플러스 EMR 해가지고 한 $150 조금 안 되게 매일 나갔는데 이걸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한 $40 정도밖에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그게 이제 리인벤트 행사 이전에 구축해 놓던 건데 리인벤트 행사가 있고 난 뒤에 제 이 구축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쉽게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 과정 이렇게 키네시스 스트림 놓고 KCL 놓고 S3에 또 저장을 하고 이걸 또 압축하는 과정이 또 있었는데 이걸 이제 파이오스로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오스 하나만 놓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의 데이터를 초당 데이터로 변환하는 프로세싱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을 K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앞에는 그대로 둔 상태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네, AWS 요 이제 제가 이 업무를 할당받고 실제 분석이 끝나는 데까지 한 3주 정도, 3주에서 한 4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처음에 사용할 때 이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AWS에서 꾸준히 사용했던 건 아니고 이번에 이 업무를 할당받으면서 이제 찾게 되어가지고 좀 많이 헤맸었는데 막상 구축하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얻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 스팟 인스턴스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만 입찰을 하지 않으면 네, 저희 회수당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플랫폼 서버 개발자분들을 뽑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으셨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제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신 다음에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AWS를 오래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사용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내에 저런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물론 그 중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장애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애가 아니라 장애물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이제 SA나 여러 이제 테크니컬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더 나은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봤던 제가 설명드렸던 아키텍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홀에서 설명해줬던 아키텍처도 있었고요. 그렇게 사용 패턴에 맞는 AWS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양하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고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A라는 서비스가 B라는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가 지원하고 있는 거랑 B가 지원하고 있는 특정 부분 그 두 개를 또 합쳐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 이점을 가져가고 저기서 저 이점을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같이 인티그레이션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거는 예전에 뭐 한 2, 3년 전에는 이 말이 정말 좀 무서웠던 말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 어떻게 보면 디렉터가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결정이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위에 말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가면서 데이터라는 게 정말 중요해지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중요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많은 투자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정말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걸로 이제 구축을 하고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또 왜냐면 또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 경험이 없으면 분명히 운영을 하시다가 문제를 겪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레퍼런스라든지 리소스가 있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쉽게 해결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픈 소스로 최근에 팍 떴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해주는 거죠 잘.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문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서비스의 이점을 받아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관련해서 이쪽에 보이는 링크를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레퍼런스라든지 실습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그만큼 서비스가 더 좋아집니다. 그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 그에 대한 이점을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피드백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